저는 먼저 모임의 시삽을 맡고 있는 현재는 알볼로라는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맡고 있는 방수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금 국내FC에서 섭외 및 컨텐츠 구성 작가를 맡고 있는 레드테이블의 김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천살롱탕에서 슈퍼바이저를 하고 있는 원무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니뽕네뽕에서 가맹전 팀을 맡고 있는 강근웅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희도 이거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되게 펄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도에 집중력을 발휘해줘야 되고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이 정도 톤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해도 되겠죠? 네. 예. 오늘 슈퍼바이저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슈퍼바이저들 방이 되게 활성화돼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오늘 찬성률 되게 저조하네요. 이거 무슨 일인지. 예. 슈퍼바이저들이 회사에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많이 이렇게 소외받는 보직이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진솔하게 좀 나눠보는 시간 가지고자 오늘 이렇게 자리 마련했고요. 먼저 한 분씩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는 이제 한천설렁탕에서 슈퍼바이저를 한 지는 이제 횟수는 이제 2년 차, 3년 차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그 전에도 이제 다른 쪽에서 슈퍼바이저를 했었고 개인 컨설팅도 좀 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조리사로 첫 프랜차이즈에 좀 발을 들여놓은 상태인데 슈퍼바이저라는 걸 하면서 굉장히 기쁜 것도 많았었고요. 조리사로서 이제 여기 있는 분들 그 매장 생활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맹점에서 혹은 그 개인 매장에서 그 일하는 직원들이 제일 로망이 슈퍼바이저가 되는 게 많았어요. 저도 예전에 그 사회 처음 나왔을 때 그런 거였고, 근데 아쉬운 거는 슈퍼바이저가 오늘 저희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방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또 CEO 분들이 좋으신 분들은 많이 우리 슈퍼바이저를 많이 좀 띄워주시는 편이신데 그렇지 않은 데가 대부분이어서 많이 좀 아쉬웠고요. 이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솔직히 저도 말을 좀 하는 게 좀 어렵고 해서 서기는 좀 어려웠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자리 만들어 주셨으니까 저희 슈퍼바이저를 대변해서 어떤 저희의 업무 환경이라든가 뭔가 좀 저희 처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공개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힘든 발걸음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눠서 하실 얘기를 한 번에 다. 앞에서 너무 말씀을 길게 해주셔가지고 좀 부담스럽네요. 다 말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옛날 얘기, 살아온 얘기 하시면 돼요. 저는 그 니뽕네뽕에서 현재 가맹전 팀을 맡고 있고요. 예전에는 처음에 프랜차이즈를 접근을 한 거는 외식은 아니었고 복지 관련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라기보다도 회사를 다녔고 있으면서 외식으로 넘어온 케이스고요. 전에 뭐 치킨도 했었고 여러 가지 분야를 많이 해서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만나신 분들에게 저는 잡부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이징도 해보고 뭐 지사 관리도 해보고 뭐 구매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본 입장인데 슈퍼바이저는 경력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강근웅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인가 2달 전에 따로 뵀어요. 그 건대 본사가 있으셔서 갔는데 거의 뭐 프랜차이즈의 백화사전처럼 뭐 이 브랜드 저 브랜드 막 다 말씀하시고 또 이 직무 얘기 저 직무 얘기 막 엄청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식견을 가지고 계셔서 되게 좀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사실은 강근웅님 같은 경우는 저희 그 공유FC의 스텝이기도 하세요. 그리고 후원사의 담당자이기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신 분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슈퍼바이저의 직무에 대해서 각기 다른 정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각각 생각하는 슈퍼바이저 직무라는 거를 재미없지 않게 잘 정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슈퍼바이저 혹시 나는 잘 직무를 모르겠다. 이게 뭔 직무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예,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정의하시면 조금 재미없어 하실 건데 한 분이 사전적으로 하시고 한 분이 사전적으로 좀 하시고 한 분은 자기만의 정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저희 슈퍼바이저를 재미있게 표현하자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잡부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높이자면 슈퍼맨. 저희끼리는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해서 저희끼리는 이제 슈퍼맨이라고 이제 많이 통칭을 하고요. 거기다 조금 좀 뭐 문학적, 예술적 그런 쪽으로 표현하자면은 목동, 양측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가맹 점주님들을 저희 아는 노하우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 몰고 가는 개념이잖아요. 물 있는 대로 몰고 가기도 하고 그런 쪽을 슈퍼바이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은 가맹 점주님들이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다시 이제 폐점을 하는 그 순간, 도장을 찍을 때까지 그 모든 거를 다 슈퍼바이저가 컨트롤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비슷한데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맹점하고 가맹본부하고의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잡부 아까 저 표현도 맞고 목동도 맞는 것 같고요. 어떤 분이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프랜차이즈는 그 종합예술이다. 조명도 있고 노래도 나오고 먹고 이런 얘기 하는데 종합예술을 이끌어가는 조연출 정도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에서 어떻게 보면 슈퍼바이저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지 좀 더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슈퍼바이저 딱 이분들 얘기만 들으면 엄청 좋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저희 슈퍼바이저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에서의 역할이나 위치 이런 거는 회사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한촌설렁탕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기는 슈퍼바이저 뭐 사관학교다 막 매뉴얼이나 이런 거 프로세스나 뭐 이런 것도 잘 돼 있다. 그래서 되게 자부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사 내 한촌설렁탕의 슈퍼바이저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회사 내 위치나 역할은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는 거는 한촌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맹점에서 직급별로 해서 올라오는 거. 보통 5년 정도 걸리는 케이스도 좀 있고요.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테스트가 다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사원에서 캡틴, 주인, 점장 하면서 이제 거쳐오는 그 단계를 거쳐서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저도 이제 외부에서 경력자로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제가 경력자로 입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촌에 입사해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뭐냐면 아침 7시에 출근을 하면 회의실에 가서 저희 동기랑 같이 벽을 보고 서서 혼자 BSP 멘트라는 게 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MOT라고 해서 저희 이제 그 고객과의 접점에 대한 그런 멘트를 매뉴얼로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벽을 보고 1시간씩 연습을 해요. 훈련을 한 달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5단계로 나눠요. 5단계로 나눠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다 말하는 단계가 나가면 그거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단계. 5단계까지 가게 되면 그 매뉴얼을 따르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그 따르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이걸 다 갖고 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점주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범이 되려고 하면 제가 그 멘트를 틀리면 안 돼요. 저희는 철저하게 훈련으로 세팅이 돼 있고 대표님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어설프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뭐 대충 둘러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저희는 정말 엄청나게 깨져요. 대표님이 저희가 어떤 안이나 그런 걸 제시를 하게 되면 저희는 왜? 거의 분자까지 파고 들어가세요, 대표님이. 그래서 저희 한촌에서 지금 슈퍼바이저들이 볼 수 있는 수준은 1년치 매출을 월별로 주면 이 매출을 보고 상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상권에 따라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매출을 올려야 되는지 그것까지 철저하게 트레이닝을 하고요. 슈퍼바이저가 일단 되고 나서도 대표님이 3년 정도를 교육을 하세요. 저도 아직까지 그래서 입사한 지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보면 뭐 고위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단계인데요. 그렇게까지 대표님께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슈퍼바이저마다도 키우거든요. 직접이요? 네. 저희는 한촌은 슈퍼바이저가 분기별로 대표님과 딱 저희 슈퍼바이저 팀과 워크숍을 가세요. 2박 3일을 가시는데 저희는 그 자리를 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아침에 9시에 이제 워크숍 장소에 도착하면 그날 새벽 2, 3시까지는 각 가맹점을 하나씩 띄워놔요. 그 매장 히스토리를 띄워놓고 슈퍼바이저 전부가 모여서 그 매장 하나를 브리핑을 해요. 그래서 그 바이저들마다 다 아시겠지만 특성이 있어요. 저는 어느 쪽에 특성화가 되어 있고 이분은 어디에 특정화되어 있고 그런 기술들을 모두 다 동원해서 한 매장을 컨설팅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 대표님이 슈퍼바이저한테 요구하는 거는 가맹점이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상황이 있어도 처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컨설턴트를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다른 부서들은 솔직히 좀 많이 저희를 지원하게끔 많이 만들어 주시죠. 너희들은 얘네들의 부속일 뿐이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입지가 좀 높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슈퍼바이저 입지가 좋은 또 본사가 있나요? 저희 회사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예. 아무튼 인상적입니다. 예. 그 대표님이 슈퍼바이저 출신인가요? 그렇지는 않으세요. 네. 가끔가다 좀 네. 차이가 나오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네. 그 아까 MOT 그 구호 같은 거라고 했나요? 네. 그거 뭐 멘트인데. 맛보기를 좀 네, 보여주시면 보여주세요. 좋을 것 같아요. 맛보기로요. 네. 못 해보신 거 아니시죠? 자세를 저희가 어떻게 자세까지도 들어갔네요. 아 자세도 있어요? 네. 그럼 더 좋죠. 그거는 아니 지금까지 재미가 없어서 이걸로 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멘트로만 좀 아, 할게요. 멘트로,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한동안 안 해갖고 교육을 안 해서 딱 하면 안녕하십니까 한천입니다. 고객님 몇 분이세요? 두 분이세요? 자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랑다 고객님 주문하시겠습니까? 설렁탕 두 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까지 하는 게 22초까지 저 바이저들은 끊어야 되고요. 아 이거 실제로 손님한테 이렇게 빨리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궁극적으로 저희는 점주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그 멘트를 하면 또 혼나요. 저희는 왜냐면 저희는 살아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걸 다 하되 이걸 다른 쪽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사과만두 앞에서 자꾸 작아지는. 네, 순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도와주고 하고, 있어서. 네. 네. 저희는 뭐 슈퍼바이저 역할, 뭐 아까 말씀드린 데 잡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회사 운영 체계가 슈퍼바이저를 모든 업무 거의 다 통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짧게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뭐 표현으로는 그 단어는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문지방 같은 역할을 좀 해주신다고. 문고리. 문고리 같은 역할. 네, 다 루트가 거의 다 통해서 마케팅 업무든 이벤트 업무든 많이들 그렇게 다 하겠지만 더 많이 지금 집중을 해서 지금 웬만한 것들은 미팅을 다 계속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좀 접근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담당자들에게 조금 권한을 조금 많이 좀 주는 회사라고 좀 생각하고요. 뭐 보통들 점주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위에분 누구시냐고 전화번호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 위에분한테 전화를 하셔도 다시 돌아옵니다. 담당자랑 먼저 얘기를 하시고 담당자가 회사를 대표해서 나가기 때문에 담당자랑 얘기를 많이 해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힘을 많이 실어주는 좀 역할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아집니다. 뭐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요. 슈퍼바이저가 회사 내에서 되게 중요하고 되게 자부심 넘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죠? 네. 대표 나와서 억지로 이러시는 거 아니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슈퍼바이저 아까 말씀 중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저희 회사는 공개 채용으로 슈퍼바이저를 경력직으로 뽑고 있어요. 근데 아마 성장한 회사들이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요새는 저희가 이제 방향성을 매장에서 이렇게 매장에서 일했던 현장 직원들을 슈퍼바이저로 성장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좀 선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 주셨듯이 경영직으로 오셨잖아요. 네. 회사에서 지금 생각하는 함촌 설렁탕의 인재 육성 방안 슈퍼바이저에 대해 어떻게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대표님께서 예, 대표님. 예. 이게 대표님께서는 앞으로도 계속 반반씩 채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그 히스토리, 그러니까 바닥서부터 올라오신 분들이랑 외부에서 근데 반면에 경력자도 꼭 뽑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한촌에서만 너무 오래 자란 사람들은 한촌에만 있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지는 경향이 있고 외부에서 오게 되면 다른 데에 있는 걸 가져오기 때문에 그게 융합된다고 많이 표현을 하세요, 대표님은. 그래서 그 두 개가 조화를 이룰 때야말로 정말 슈퍼바이저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현실은 어떤가요? 차가 나뉠 것 같은데요. 저희 때는 그래서 되게 잘 된 거예요. 저희는 슈퍼바이저가 2년마다 그 매장을 돌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번에 2년 차가 돼서 이제 매장이 좀 바뀌고 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는 올해도 전반적으로 해서 최고 매출 다 기록한 것 같고요. 좋은 시너지 효과. 저희는 그러니까 분기별로 아까 워크숍을 간다고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한 매장을 다 자기 의견을 말해요. 네.
내가 없어요. 보기엔. 네, 네.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두 분이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스스럼 없이. 네, 저기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외형 질문 드릴까요? 같은 질문? 아니요. 준비하지 말아요. 산업학교에서 지금 열심히 아, 이 두 했어요. 회사에 대해 브랜드에 대해서 뭐 니뽕내뽕은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뭐 유행처럼 막 짬뽕 먹는 거 막 올리는 게 뭐 유행이 된 것처럼 브랜드 효과 톡톡 누리고 계신데 니뽕내뽕이랑 한초설렁탕 어떤 브랜드인지 브랜드 소개를 안 했네요. 너무 뭐 잘할 수도 있지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브랜드 소개 뭐 외형적인 뭐 매출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조금 예, 여기 전문가들이니까 예, 맛있다고만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요. 예. 그 니뽕내뽕은 그 퓨전 짬뽕과 피자를 이제 복합으로 하는 그런 짬뽕과 피자의 결합된 이런 음식을 좀 고객에게 드리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프랜차이즈 출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두 가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프랜차이즈를 만든 회사가 있겠고 이제 다른 하나는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점점 성장한 이제 브랜드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좀 후자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부족한 것도 있고 많이 미흡하고 약간 조금 프랜차이즈 같지 않은 저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 좀 회사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회사 자랑을 또 하라고 하니까 또 많이 못하겠는데 몇 개 매장 혹시 저희 지금 네. 운영 매장은 한 70여 개 네. 현재 수도권에 거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가맹점 총 매출은 어느 정도? 총 매출이요? 아 그거는 네. 다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매출은 네.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아직 뭐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네. 때문에 많이들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또 응원의 메시지로 또 열심히 또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니뽕내뽕 R&D 센터에 가봤어요. 네. 근데 각 방마다 에어컨이 하나씩 있고. 방마다 왜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설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가면은 되게 세련되게 다른 R&D 제가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다른 R&D 센터보다 더 괜찮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왜냐면 가면은 이렇게 실제로 매장 같이 다 꾸며놓으시고 그리고 주방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가시려고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겠구나. 저도 다녀왔어요. 예, 다녀왔는데 누구든지 방문하고 싶으시면 연락하시면 그 코스인가 봐요. 그 본점에서 커피 짬뽕 먹고 교육실 가서 그 교육 보고선 잘하는 게 없어서. 네, 아무튼 많이 방문하셔도 되는 거죠. 네네. 궁금하신 분들 많이 와주시면 네. 되게 좋아요. 되게 잘 짬뽕 해놨어요. 먹고 커피 마시고 네네. 피자도 드시고. 네. 예, 한촌 설렁탕은 뭐 너무 많이 알려졌으니까 매출 같은 거 얘기하셔도 되지 않아요? 한촌은 외형도 이미 크고 그런데. 오늘 좀 힘드네요. 근데 한촌 설렁탕 대표님이 엄청 강연하시지 않으세요? 네, 외부에서? 강연은 많이 다니시는 그분은 자기 편이에요. 매출 막 얘기하시던데. 대표님 아, 입장이시라서.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 브랜드부터 설명해 드리면 한식 브랜드에서 보면 설렁탕 쪽으로 보면 대부분은 신선을 많이 아실 거예요. 신선 설렁탕을 많이 아실 거고 저희가 그 이제 두 번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게 왜냐면 저희는 확장 위주의 프랜차이즈는 아니에요. 저희는 안정적인 거를 토대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그래서 가맹점이 한 60개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60개밖에 안 되고 저희는 1년에 대표님이 암만 우리는 오픈을 많이 해도 1년에 10개 이상은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한동안 저희가 조금 좀 가맹하시는 개설 쪽에서도 하시는 분들한테도 욕을 많이 먹었는데 뭐냐면 대표님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싫어하세요. 그래서 점주심이라는 게 있는데 점주심의를 봐서 이분은 장사할 게 아니다. 그러면 저희는 개설을 안 하셔요. 저도 그래서 대표님과 직접 그 매장을 직접 점주 심의를 봤었고 합격해서 자리를 보러도 대표님이 직접 가시는데 아니면 안 내주세요 정말. 네. 그래서 저희는 약간 다른 프랜차이저와 다르게 안정형. 그래서 매출은 솔직히 좀 나쁘지는 않은 편이에요. 네. 매출은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 설렁탕 시장에도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설렁탕의 어떤 특수한 시장 상황 뭐 이런 거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설렁탕이라는 게 예. 과거부터 내려오게 돼서 유행을 전혀 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특히나 이런 불경기가 됐을 때 더욱더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설렁탕 육수를 매장에다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좀 원가적으로는 저희가 CK를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많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CK적으로 안정적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다른 것들 그러니까는 프랜차이즈가 그러니까 CK를 팔아야 되는 건데 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절대적인 거는 점주님들이 어쨌든 건들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좀 유리하시죠?